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쇼킹한 부동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발 집값 폭등을 우려한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집값 폭락 카드를 꺼내들었고, 젊은이들의 환심사기에 급급한 송영길 의원은 담보대출 90%라는 집값 폭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상을 초월한 대책들이 앞으로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세훈 토지거래 허가제 발언은 집값을 잡아야 대선에 성공한다는 최근 기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대충격, 오세훈 토지거래 허가제, 집값 폭망. 자, 부동산 꼭지 지옥이죠. 항상 부동산에서 지옥은 꼭지인 거예요. 부동산에서 천국은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항상 거꾸로 생각하죠. 바닥이 지옥인 줄 알고 더 떨어질까봐, 꼭지가 더 올라갈까봐 천국인 줄 알아요.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자,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대충격, 오세훈 토지거래 허가제, 송영길 90% 대출, 둘 다 충격이에요. 오세훈 강력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뭡니까? 이게 집값 하락 잡는 귀신이에요. 알았어요? 자, 귀신 잡는 용사 해병대처럼 상승 지역을 차단시키겠다 이거죠. 이제 앞으로 하나씩 뭐 호재들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개발 호재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는 하나의 예시고 강력한 카드를 쓰겠다. 자, 오세훈 정책 시동. 일단 집값 급등시키는 것은 뒤로 약간 미룬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전략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들어보셨죠? 이른바 미니 재건축. 이걸 의미하는데, 과열을 방지하면서 이제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안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해제 지역 이렇게 확대시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세훈 부작용도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반 아파트로 지금 확산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투기 대책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정말 충격이죠. 자, 그 반면에 송영길, 물론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가지만 무주택자들 돈 없어갖고 집 못 산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해주잖아. 특히 젊은이들. 그런데 90%를 해준다? 여러분들, 그러면 패닉방이 막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집 못 잡아서 돈 없어서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2030은 5060하고 생각이 달라요. 자, 무주택자들 담보대출 90%까지 끌어주겠다는 것은 집값 폭등을 시키는 이걸 야기시키는 망언입니다. 망언. 어떻게 그렇게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여당 의원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 정책도 지금 완화하고 있는데, 완화할 건 완화하고요. 지금 쓸데없는 규제가 많거든요. 집값 하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에 완화할 건 완화를 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치고 갈 건 치고 가야 돼요. 규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투기꾼들을 옥죄면서 풀어줄 건 풀어줘야 돼요. 보유세, 종부세는 긍정적이에요.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에 한해서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뭐 이런 부분들은요, 집값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왜? 공시지가를 다운시키면 집값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올리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계대출도 지금 많이 잡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폭등 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가계대출 안 해줘서 지금 돌아선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아주 그 초등학생도 아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모르고 있나. 자, 부동산 공동전선, 오세훈 플러스 국민의힘은 당연히 한 묶음이고, 이제 여당에서도 일부 지자체,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힘을 실어줄 움직임입니다. 아무튼 이 사항들 보면 부동산이 아주 매일매일
급박하게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갭 투자가 불가능해. 일단은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 투기 딱 막아버리잖아요. 거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도 사실상은 불가능한 꼴이 돼버려요. 다주택 매입, 사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매입하는 것도 없지만 이거 역시 불가능. 외지인들이 서울에 투자한다? 상당히 희박해지겠죠. 이제 본인이 들어가 살 거 아니면.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전국 단위로 해야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의 주요 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때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뭐 서울시장이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리겠죠. 자, 이제 얼마나 이 파워가 센지 알겠죠? 그럼 집값 폭락하는 거예요. 뭐 이제 재건축발 집값 폭등 쭉 사그라듭니다. 다만 이제 급등 지역만 제한시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자, 이제 집값 대폭락 원인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왜 그러면 한 번에 좀 위기가 오느냐? 자, 일단 공급이 넘쳐납니다. 200만 가구예요. 제가 이거 없는 말 꺼낸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 그 다음에 뭐 서울 공공분양 이런 것들 대략 합치면 이 정도 돼요. 인구가 급감해요. 이거 지금 원래 60년대나 3천만 대로 붕괴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30년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30년대면 코앞입니다. 20년 이내에 3천만 대로, 10년 이내에 4천만 대로. 이거요, 어디가 많이 인구가 줄겠어요? 당연히 지방이 줄겠죠.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1인 가구,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1인 가구만 증가하는데 인구까지 급감? 10년 후에 4천만으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거품은 또 얼마나 높아요? 서울 도심 집값, 즉 강남이라든가 한강 일부 지역의 집값이 GDP 무시하고 세계 2위예요. 홍콩 다음이에요. 홍콩 다음. 자, 서울이 과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0번째나 들어가려나? 500번째나 들어가려나?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 금리 인상 보세요. 22년 대폭 인상. 아마 조금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빠르면 오래 올립니다. 이건 이제 미국 연준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락 정책을 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왜? 2030을 잡아야 하고 그 부모의 세대인 5060을 잡아야 하고 무주택자를 잡아야 이기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피하고 하락기에 매입해라.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좀 별표를 하나 쳐볼까요? 이런 걸 많이 들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돈 주고 30만 원, 50만 원 주고 특강 왜 들어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뭐 자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루에도 전화 상담을 뭐 오는 것만 해도 30통화가 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뭐 솔직히 치과 의사가 이빨 뺄 때 눈 감고 또 뽑잖아요. 하는 게 자기 직업이니까. 여기 보시면 자,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하락기로 나뉘는데 이제 한번 유출을 해봤어요. 자, 회복기 2014년에서 16년 이건 이제 이미 과거니까 확정된 거고, 상승기 이제 올해까지 뛴다는 조건을 달게요. 2017년, 2021년이 되겠죠. 후퇴기를 따지면 이제 2020년 내년부터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한 2023년? 더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하락기는 2024에서 2025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회복기보다는 상승기가 더 빨간색이죠. 더 뛰니까. 후퇴기보다는 하락기가 더 파란색이죠. 왜? 더 떨어지니까. 보자고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화살표대로.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상승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기에는. 계속 이제 폭락을 했다가 2014년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죠. 유동자금이 이제 막 넘쳐 흘러요. 거래가 활기를 띱니다. 왜? 바닥 시세니까 막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투기 세력들도 본격화돼요. 그리고 매도 우위 시장입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이니까, 그전에는 매수 우위였는데 이제 상승장이니까 매도 우위 시장.
강남부터 뛰어요. 항상 집값은 강남부터 뜁니다. 강남은 2014년부터 뛰었어요. 서울 대부분은 2017년부터 뛰었어요. 정말 차이 많이 나죠. 자, 과천이나 분당 이런데 특급 지역도 2017년부터 뛰었어요. 경기도 대부분은 2020년, 지방도 2020년에 뛰었어요. 왜? 입지가 안 좋으니까 늦게 뛴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강남부터 확산. 보통 주택은 정체라고 했죠. 이때 안 뜁니다. 별로 이게 80% 주택은 별로 안 뛰어요. 규제 강화가 시작됩니다. 왜? 이제 뛰기 시작하니까 상승기는 주택시장이 이제 회복이 아니라 급등하고, 그 다음에 거래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매도자들이 거래를 보류해요. 왜? 집값이 뛰니까. 매수자들은 막 적정으로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올라갈수록 그렇겠죠. 매도 우위 시장입니다. 파는 사람 우위. 그리고 소외 지역, 이제 소외 지역이라든가 소외 부동산 이런 것들이 뛰기 시작해요. 이게 끝장이에요. 끝물. 안 좋은 것들이 뛴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2020년에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쳤잖아요. 상투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뛰고 하니까. 그리고 규제가 강화가 아주 확대돼요. 상승기로 진행될수록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퇴기로 접어든다. 2022년, 2023년. 과거로 따지면 2010년에서 13년이 되겠죠. 자, 후퇴기. 2022년에 23년. 주택시장이 후퇴되고 하락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젊은이들 많이 안 겪었는데 반드시 옵니다. 유동자금은 이제 다 어디로 짱 박혔는지 부족하고요. 거래 침체로 거래량이 급감되면서 가격은 추락하게 돼요. 자, 매수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서요. 그리고 강남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항상. 그 다음에 보통 주택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이제 규제가 강화됐던 게 서서히 풀려요. 지금의 고정관념, 부동산은요, 고정관념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부동산은요, 고정관념, 편견, 아집,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방식, 이 융통성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부동산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기, 2024, 25년 주택시장이 이제 급락하겠죠. 거래 대폭 축소되고,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하려고 진행을 하겠죠. 매수자는 안 삽니다. 거래를 보류해요. 오히려 이때 사야 하는데, 매수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소외 지역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소외 지역이 뭐 버틴 게 아니라 소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때는 거래가 이제 너무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거야. 바닥은 안전하잖아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이제 규제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거나 부양책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 4단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5월 이후, 4월 이후 거품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대세 상승이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이사대책 이후에 좀 쭉 내렸는데 원 친구도 여기에 여기. 자, 그런데 지금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갈리는 길이에요. 지금 아직은 막 떨어지다가 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정체 상태예요. 댓글 보면은 아직도 집값 뛰고 있는데, 제가 언제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은. 네. 집값 떨어진 것과 하락한 것이 반반이거나 지역별로 좀 상승한 게 좀 더 많겠죠. 아무튼 현재는 이런데, 이게 과연 추락을 하느냐는 아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쓴다든가 뭐 이런 걸 강력하게 하게 되면 하락하겠죠. 그런데 웬걸 그냥 말만 그랬고 그냥 막 이제 대출 송영길 의원처럼 90% 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말만 하고 그냥 재건축 규제나 풀고 그러면 올라가겠죠. 확률적으로는 2021년에 뛸 가능성이 큽니다. 뛰었다가 2022년부터 떨어지는 완전 대사하락으로 갈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2022년은 하락장으로 봐요. 근데 먼저 떨어지냐 늦게 떨어지냐의 차이예요. 4월 이후에 폭등장은 오세훈 재건축 개발 상승, 정부 부동산 투기 정책 미흡, 소포 가라구, 여름 대폭등 반복.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 4월 이후에 폭락장, 부동산 모든 지표가 급락하고 있죠. 선거 이후에 강력한 대책 기대. 이건 정부만 대책이 아니라 심지어는 서울시장도 대책을 나가고 있어. 자, 부동산 장기 폭등 변곡점. 지금 너무나 뛰었기 때문에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한국 인구 지향 머지않다. 여기 보시면 60년, 70년, 80년, 90년 계속 인구가 늘어났다가 00년, 2010년, 20년을 기점으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 이제 30년
벌써 4천만 대도 되겠죠. 30년. 40년. 2040년이면 3천만 대로 쭉 줄잖아요. 제목이 이게 뉴스 제목 그대로 붙인 거예요. 자, 한국 인구량 버지않아 2038년에 이제 40년 언저리에 3천만 명 시대가 돌아든대요. 이거 왜 충격이냐면 다음 상승장이 10년 후면 2030년 후반기예요. 2040년, 2030년 초반기. 그러면 이미 인구가 4천만 대로 줄어들었다면 여러분들 1,00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지방이 줄어들 텐데 부산, 대구 난리 나지 않겠어요? 집값? 얼마 전에 지방 폭등하기 직전에 인구 그때 좀 줄어서 어떤 산업체가 사라져서 집값 폭락했잖아요. 울산, 부산 막 폭락한 거 아시죠? 근데 그건 비교도 안 돼. 그때는 약간 폭락했지만 약간 떨어졌지만 인구가 확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붕괴됩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인구에 비해서 집이 너무 많이 짓는 거야. 200만 채가 뭡니까? 경기, 인천 지금 현재는 뜀박질을 하고 있어요. 서울 올해 들어와서 서울 상승의 5배랍니다. 이거 보세요. 경기 5.75, 인천 5.50, 서울 1.05. 왜냐하면 서울은 7년 꾸준히 뛰었어요. 근데 경기, 인천은 뭐 17년부터 뛰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이 2020년 한 방에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폭이 큰 거야. 좋아서 상승폭이 큰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바로 끝물의 징조에 안 좋은 곳들이 뛴다는 것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별로 안 좋은 곳들이 많이 뛰었어요. 이제 경기 의왕은 뭐 안 좋다기보다는 얘들이 그동안에 못 가서 뛰었고, 안산, 경기 고양 덕양구, 인천 연수구, 경기 양주, 어찌됐거나 외곽 지역이 뛰었다는 것은 집값의 꼭지 끝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상승률 상위 지역이죠. 자, 재건축은 폭등 중인데 대부분 아파트는 싸늘합니다. 아직은 전염이 안 됐어요. 코로나처럼. 여기 보면 신국과 경신하는 서울 재건축. 여의도 시범. 27.8억 29.8. 자, 그리고 좀 평수 큰 거 18.5억이, 자, 공모억이 18.2. 그 다음에 영등포 신길동 우성 3차. 상승했고, 압구정동 67억이 80억까지 올라갔죠. 한 달 만에.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역시 10억이 12억대로. 목동 신시가지. 얘도 20억이 21억 5천으로 올랐네요. 재건축은 어디 할 것 없이 다 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세 보자고요. 부동산 114 아주 객관적인 자료인데 4월 9일 기준 최신 기준으로 떨어졌네요. 서울. 여기 보시면 한국감정원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은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주 또 봐야죠. 지표를. 외국인 매입 차단하라. 집값 대폭락, 변곡점 시작. 원래 이제 쌍방의 어떤 저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뭐 외국에 가가지고 어떤 부동산 매입했고 또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하면 어떤 법 규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법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미뤄놓은 게 많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부를 안겨주는지. 외국인들을 보세요. 2017, 18, 19 계속 늘어났네요. 2020년만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야. 특히 외국인 중에서 중국 엄청 안 해요. 자, 압도적. 이게 외국인 하면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미국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인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이 집값 투기를 빨리 잡아야 돼요. 자,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 여러분들 이게 이전 상승폭의 꼭지점이 2009년이었고 바닥이 2013년이었죠. 쭉 올라가지고 올해를 2021년 정점으로 보겠습니다. 상향 정점 찍고 후퇴하다가 쭉 하향 저점 바닥 찍고 이제 불황이죠.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정점 다시 찍고 쭉 내려가는데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PPT 자료에서도 나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우상향 했는데 이제는 계속 우상향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상향도 못하고 그냥 반등 정도로 끝나는 것도 많아요. 이제 부동산이 다 우상향이다. 그건 옛날 시대예요. 안 좋은 것들은 우상향커녕 바닥에서 깁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전국 공시지가와 종부세, 재산세 상승.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재산세가 4조 단위에서 지금은 6조 플러스 알파. 무려 2조나 늘어났고. 종부세도 1조 6,500밖에 안 됐던 게 2021년 기준으로 5조 플러스 알파. 무려 3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이게 가까워졌잖아요. 재산세를 맞먹고 있잖아요. 종부세는 부자 세금인데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19.91, 경기 23.96, 인천 13.60,
전국 단위로도 19%. 특히 1위는 세종이에요. 70.68. 그 다음에 부산도 19.67이나 되고 울산 18.68, 대구 13.16.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그래프를 보면은 특히 2020년하고 21년에 엄청나게 올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 많이 때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을 되지만 너무 올려버리면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공시가격이. 근데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하락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단기간에 올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위기 지표 10가지 딱 집어드릴 테니까 집 사기 전에 꼭 보세요. 일단 공포지수, VIX 변동성 지수를 꼭 보세요. 그 다음에 OECD GDP 지표를 보세요. 글로벌 제조업 PMI 또는 한국 제조업 BSI 경제심리지수를 보세요. 미국 공장 가동률, 실업률, 한국 제조업 공장 가동률, 재고율,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 다음에 달러, 원달러 환율, 외환 보유액, MSCI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단기 금리차, TD 스프레드, 그 다음에 BBD 등급 회사채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S&P C실러, 그 다음에 미국 신규주택 인허가 실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소비, 수출 관련 지표를 보시고 아홉 번째 유가 보시고 열 번째 부채 관련 지표 CDS. 자, 이게 이제 점수로 환산했을 때 50점 이하가 경제 위기인데 이건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건 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한다고. 자, 그리고 유례 없이 많이 돈이 풀렸네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까지 풀린 거 이해하는데 이건 금융위기도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돈을 엄청나게 좀 찍어내는 거야. 자, M2 광의 통화 엄청나게 지금 여기 날아가고 있죠.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계단 타고 올라가기만 했는데 자, 산이 높으면 굴이 깊다. 초스피드 정보화 시대. 한국은 그 중에서도 세계 1위의 인터넷 정보망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과 폭락의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처럼 상승장에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며 패닉바잉을 야기하지만 만일 하락장으로 전환되면 정보화 시대에서 다주택자와 갭투자들의 하우스 부어 아비 규성이 톱뉴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